저는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편인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사주 공부를 어설프게 했는데 내 사주에는 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흉신이라고 하던데 내 사주 망했나?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정인이 사길신에 포함이 됐었죠. 사길신은 정인, 정관, 정제, 식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신의 대표적인 게 겁재, 양인이라고 쓸게요. 편관, 상관, 그리고 편인이 있었죠. 옛날에 똑같은 인성 중에서도 이 편인을 더욱더 나쁜 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인보다 편인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이 편인을 정인보다 더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명리학을 어떻게 다른 잣대로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사람은 왜 대체 태어나서 죽고 왜 병들고 왜 늙어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명랑하고 낙천주의적인 성향을 따라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꽤 오랫동안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게 반출생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반출생주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 이에 따라서 결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의문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서양에서는 바로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에 대한 접근, 이게 바로 인성입니다. 그런데 인성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정인과 편인으로 나뉘죠. 일단 정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도덕이나 윤리책을 보면 소크라테스 나오죠, 플라톤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옵니다.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칸트, 헤겔,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 니체, 제가 좋아하는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걸 정인은 족보로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합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은 학문적인 애티튜드가 남다릅니다. 어떻게? 아주 바르죠. 바르고 좀 꾸준합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게 바로 정인이에요. 근데 편인은 내가 똑같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막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편인은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강한 사람은요, 이걸 막 철학적으로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막 궁리하는 게 아니라 사주를 공부하고 타로를 공부하고 점을 칩니다. 이 정인이 왜 옛날에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졌냐, 옛날에는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그냥 무식하게 책을 달달 외워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은 이런 쪽에 강해요. 엉덩이 붙이는 거. 근데 편인은 책을 달달 읽으면서 외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기술을 익혀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당연히 옛날에는 이 정인과 편인 중에서 당연히 엉덩이가 무거운 정인을 더 귀하게 여겼겠죠. 왜?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거 시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이 편인이 상징하는 기술을 너무나 천하게 봤어요. 그런데 사주도 시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역시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물론 정인도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편인이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 그 속도 경쟁 시대에서는 적어도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정인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정인은. 제가 잠깐 다른 길로 좀 살게요. 정인하고 편인 중에서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건 뭘까요? 바로 편인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 연예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이 옛날로 따지면 이게 무당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일종의 제의나 굿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왜 사람은 태어나서 왜 죽어야 되는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답하면요, 편인은 이런 걸 학문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신앙이나 미신이나 무속이나 사주나 타로 이런 거에 빠져서 점을 칩니다. 그걸로 대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은 어떻게 답할까요?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철학이나 과학 같은 걸로. 이런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정인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이때 사대부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용적인 학문을 천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큰 게 의학이잖아요. 의술이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의사가 계급이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의사가 최고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의사가 허준도 처음에는 이제 계급이 중인이었을 겁니다.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편인하고 정인 중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다쳤다.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술을 개발해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뭘까요? 바로 편인이죠. 다친 사람 치료하고 생명 연장해주고 기술도 개발하고 총이나 활이나 대포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어쨌든 만들어서 전쟁을 이기거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정의인적인 가치관이 지배했던 사회에서는 문인들만 중요시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활을 쏘고 칼을 쓰는 무인들을 천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다 천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나 과학, 의술 이런 게 크게 발전을 못한 거기도 하죠. 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런 편인적인 기술까지 전부 천하게 봤기 때문이죠. 편인을 조선시대 때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였을까요? 일단 제가 떠오르는 건 대장장이, 그리고 무당, 기생, 연예인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물론 돈이 최고가 된 사회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과거와는 가치가 달라졌죠. 지금은 연예인이 최고잖아요. 물론 엄마나 아빠들은 자식이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의 꿈이 요새 뭐예요? 청소년들의 꿈, 초등학생들의 꿈,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옛날에는 이게 기생이었잖아요. 연예인이기도 하고 나 유튜버 될래요, 나 연예인 될래요, 나 가수나 아이돌 될래요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죠. 만약에 정인과 편인이 똑같이 생물학을 공부했다, 공학을 공부했다, 물리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정의는 이걸 끝까지 공부합니다. 박사까지 따요. 그래서 생물학자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공학자가 되거나. 편의는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됩니다. 약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연구하는 바이오 연구원이 돼요. 또는 모터나 엔진 같은 걸 만드는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로봇 만들고 그래요. 자동차도 만들고. 편의는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라는 뜻이죠. 인간이 당장 먹고 쓰고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편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기술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기술을 얼마만큼 발전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달라지는 거기도 하고요. 물론 정의는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기초학문. 근데 그걸 또 쓸모있게 만드는 건 편인이란 말이죠. 정인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인은 한 분야에서 꾸준히 10년 이상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지금 이런 걸 잘 안 하죠. 기초 과학에 투자를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가치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왜? 지금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인의 유일한 단점은 이 시대의 변화, 시대의 트렌드에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과학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면 실용적인 분야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일단 기초과학도 중요시해야겠죠. 저는 정인이 편인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편인의 가치가 이런 면에서 더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 딸은요, 사주에 정인밖에 없어요. 그 정인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정인도 참 예쁘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편인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사주 공부를 어설프게 했는데 내 사주에는 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흉신이라고 하던데 내 사주 망했나?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사주 해석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점을 녹여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명리 기초반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다음주 월요일날 인원을 나눠서 반을 만들고 이제 단톡방에 초청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좀 받았는데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수업 2강을 제가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리 기초반을 신청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려다가 2강까지 수업된 거는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복습하고 어떻게든 따라오겠다. 이 수업 시작하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인지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신청 받아주시면 좀 열심히 명리학을 배워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수강생분들을 단톡방에 초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제가 수업을 오픈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전 월요일이 지나면 어떤 경우든 기초반 수업 뒤늦게라도 신청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도 좀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다음에 제가 언제 기초반 수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2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5일 월요일 저녁까지만 제가 기초반 수강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로요. 그래서 혹시라도 명리학을 좀 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댓글에 기초반 수업 신청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사주에 흉신만 가득하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도 함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편인이 가득하다 그러면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실용적인 쪽을 선택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따져서 내 사주에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